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개수일간 6 개만 마무리하면 육식갑자 일주론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수일간의 첫 번째로 개유일주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육식갑자 일주론은 일주 자체만 놓고 살펴보는 내용들이니까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유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유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편인인 유금을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병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금 지장간 속에는 인성인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는데 경금과 신금은 일지 유금을 보아서 12운성으로 걸록과 제왕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개수는 생명통해에서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를 뜻하고 생명수이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뜻하는데 병화가 양 중에 양을 나타낸다면 개수는 중에 음을 뜻합니다. 동물로는 박쥐를 의미하는데 박쥐가 어두운 곳에서 여러 동물들과 공생하는 모습은 개수일간이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나타냅니다. 유금은 유인성 또는 천인성으로 일지에 유금을 놓게 되면 몸에 흉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금은 절 사자를 써서 사종이라고 하는데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 고요함을 뚫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고준역함과 외로움, 고독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종교와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닭은 모이를 먹을 때 발로 막 해치는데 이런 모습은 재물이 흩어지거나 남의 허물을 잘 파헤쳐서 구설이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닭이기도 하지만 가을에 수확해서 얻어지는 결실인 씨앗 그리고 아주 작은 모래나 자갈, 보석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금은 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개유일주는 병궁에 놓이니까 역마성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많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많게 되고 아니면 말 그대로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유는 일지, 유금,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의 모습인 깨끗한 물, 석간수라서 불결한 것을 참지 못하는 청렴함과 결벽증 그리고 영리함이 있지만 여리기도 해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속에 응어리가 남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물과 같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어서 애증의 관계 또는 갈등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개유는 글자의 형상으로 보면 물에 젖은 닭의 모습이면서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서 수술수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암시되어 있으니까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유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가 병궁이니까 배우자와는 타지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일지유금은 묘유술, 철새개금에 해당합니다. 철새개금은 자물쇠의 열쇠를 의미하는데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작용력이 있고 2개 이상 있게 되면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직업으로는 의사, 법관, 카운셀러, 교육자 등 활인업 분야에 적합합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유금은 편인이면서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이게 되고 유금 지장간 속에 인성인 경금과 신금은 일지유금을 보아서 걸록과 제왕에 놓이게 되니까 병궁, 록, 왕, 좌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로광으로 아주 강하니까 남녀 모두 모친의 덕은 있다 해도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모자멸자의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모친과는 상대적으로 모친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지의 편인인 효신으로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내 배우자와 모친과의 고부 갈등이나 사돈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배우자와의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일지 지장 간의 정인과 편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꿈과 포부가 큰 사람이고 또 자기의 고집, 아집이 아주 대단하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이러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로강인 것은 공부로 성공 가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유일주는 인성이 로강이라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무엇이든 배우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 않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스승과 인연하기도 하지만 병궁에 놓여 있어서 배움이 다 마쳤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면은 연인 관계에서도 보이는데요.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식상, 재성, 관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일간이니까 음간을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상을 살펴보면 음간인 을목이 병궁, 절종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병궁에 놓이면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절테니까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식상이 절에 해당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시작은 잘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면 쉽게 포기해서 유시무종이 되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 절태지에 놓여 있어서 자식에 대한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지에 놓이니까 자식은 일찍 부모와 떨어져서 원처 학문할 수도 있고 병궁이라서 실제로 병약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와는 무정하기 쉽고 식상이 절태라서 생재로 잘 흘러야만 직업을 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재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일간이니까 정화를 인종에서 보면 병궁 생종에 놓입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운에서 병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성은 사지에 놓이게 되니까 이때는 재성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정화를 인종에서 살펴보면 생에 놓이게 되니까 재물복이 있어서 노력한 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일의 형태는 식상은 절인데 재성이 생이니까 주로 머리 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계유일주는 인성이 로강이라서 문서나 부동산, 유산 상속 등 인성으로 재물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성인 부치는 병궁생이라서 인물도 좋고 활동력이 많은 한량이신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능력이 있는 처를 만나고 처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니까 처덕이 있다 할 것입니다. 관성이 없으니 기토를 인종에서 살펴보면 병궁생종에 놓입니다. 병궁생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병궁생이라 바람기가 있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유일주는 관성도 재성도 병궁생이라서 여자든 남자든 바람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유 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유일주는 인성은 로강이지만 식재관은 양간을 인종하거나 사주 원국의 양간으로 되어 있으면 태와 사가 되기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없게 되거나 유시무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재간의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강으로 있는 인성을 잘 활용해서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곳이나 전문 분야 등 한 가지 일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올곧게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계유의 글자 형상은 차가운 물을 담고 있으면서 유금, 칼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서 복부나 생식기 등의 수술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유일주는 특히 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일주로는 일주만 놓고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사주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의 흐름은 어떤지에 따라서 사주 통변은 달라진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